네이버가 최근 C2C 시장 확대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. 쉽게 중고 거래 플랫폼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포시마크 조기 인수 완료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스페인 왈라팝에도 추가 투자를 하면서 최대 주주에 등극을 했습니다. 네이버 어떤 전략인지 IT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신 기자, 일단 최근 들어서 네이버가 C2C 시장 확대에 좀 빠르게 나서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뭐 다 아시다시피 네이버 하면은 이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이죠. 이 네이버라는 이 검색창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내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규모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. 하지만 이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은 아쉬운 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내수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왔는데요. 이 네이버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글로벌로 진출해야 하는데 그 분야를 이제 개인 간 거래 C2C 시장으로 정한 겁니다. 그러니까 뭐 그런 전략은 좋긴 한데 지금 나오는 분석들 보면은 이 분야가 유망하긴 하지만 실제 실적이 나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하던데 왜 이 분야에 이렇게 진출을 하려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혹시 뭐 중고 거래 해보셨나요? 저는 안 해봤습니다. 당근마켓도 혹시 안 해보셨나요? 당근마켓 해봤습니다. 네, 뭐 당근마켓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상당히 뭐 인기가 있고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쵸. 이 글로벌 C2C 시장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이 C2C 기업들의 수익이 나지 않는데도 이 네이버가 이 분야를 택한 것은 사실 마땅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. 이 세계 주요 플랫폼 기업들을 살펴보면은요, 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을 장악을 했죠. 또 구글은 검색 엔진과 플랫폼 시장의 선두인 상황입니다. 이 네이버가 근데 이들과 경쟁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아직 C2C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가 없다, 이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내와 일본 등에서 C2C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사의 기술력과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바로 이 C2C 시장을 선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을 C2C로 고른 거다 이런 예.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포시마크 얘기는 많이 들어봤으니까 왈라팝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게요. 이번 투자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? 뭐 일단 이번에 왈라팝에 1,000억 원이 넘는 규모를 투자를 했습니다. 네. 사실 네이버가 지난 2021년에 이미 이 1,500원을 들여서 10% 지분을 매입을 한 바 있는데요. 그러면 총 한 2,500억 원 규모가 투자된 거네요? 맞습니다. 뭐 기존하고 이번하고 합치면 이제 그 정도 투자를 하게 된 건데, 예. 뭐 총 투자를 살펴보면은 약 한 30.5% 지분을 확보를 하면서 이 기존 최대 주주인 왈라팝 창업자를 넘어서 이 단일 투자자 기준으로 이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. 이 왈라팝을 살펴보면은요, 이 스페인 중고거래 시장에서 점유율을 약 70%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. 이용자 수만 약 1,500만 명에 달하면서 이제 유럽 최대 규모의 중고거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포시마크 사실 인수 소식이 전해졌을 때는 주가가 좀 눌렸었는데 맞습니다. 이번 뭐 왈라팝 소식 때는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. 이건 왜라고 봐야 될까요? 맞습니다. 그때 당시에 사실 포시마크 인수를 하면서 가장 리스크로 부각된 점이 이 대규모 인수 금액입니다. 당시 금액을 살펴보면은 2조 원이 넘는 그쵸. 금액인데요. 예. 사실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2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. 게다가 이 포시마크 썼을 때는 이제 인수라는 점이었었고 이번에 왈라팝을 투자를 했었을 때는 이 지분을 투자를 하면서 이 최대 주주에 오른 거죠. 사실 뭐 인수냐 아니면은 이번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거냐 조금 다르긴 하는데 그때는 리스크가 있어서 좀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이 사실이고요. 이번 왈라팝의 이 지분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때만큼의 리스크는 없어서 주가에 큰 영향은 없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뭐 그리고 포시마크 인수 만료 후에도 증권가에서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뭐 또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기도 했고 주가가 급등한 걸 보면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포시마크부터 왈라팝까지 일단 네이버가 C2C 시장 확대에 뭐 정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네이버의 계획은 뭘까요? 뭐 아까 앞서 앵커께서는 뭐 당근마켓만 조금 했다고 했지만은 사실 요새 이 MZ 세대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이 크림이라는 이 한정판 운동화라든지 이 명품을 거래하는 플랫폼입니다. 네. 이미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 크림이라는 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상당히 이 분야 입지를 다져왔는데요. 이번 왈라팝 최대 주주에 올라서면서 네이버는 이제 북미와 또 유럽, 일본, 한국 등을 잇는 이 글로벌 중고거래 벨트를 구축하게 됐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약 5개 국가의 이제 각각의 이 업체명과 실제 이어지는 이제 사업을 볼 수가 있죠. 네.
이 현재 네이버는 또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이 동남아 등지에서도 이제 C2C 플랫폼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. 이 C2C 시장 확대에 이제 앞으로 더욱 공을 들일 전망입니다. 업계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구상 중인 이 크로스보더 커머스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전략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네이버의 전략은 각각의 해외 플랫폼, 지금까지 뭐 인수를 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던 해외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서 상품을 통합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데요. 여기에 이 네이버가 지닌 검색이나 광고, 인공지능, AI 등 기술을 더해 사업 확장을 돕는 시기입니다. 이 네이버의 최근 사업을 보면은 AI 쪽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와 함께 시너지를 내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다.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주말에 포시마크의 간담회가 있었는데요. 실제로 네이버의 기술을 이 포시마크에 접목을 시켰습니다. 그러면 어떤 형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? 이 네이버를 보면은 이 스마트 렌즈를 통해서 혹시 뭐 물품을 보여주거나 이 정보를 얻는 거 다들 보셨을 텐데요. 네. 이 포시마크가 이 네이버 계열사 편입 이후 이제 미래 계획을 공유를 했는데 이 조만간 이 스마트 렌즈와 라이브 커머스 등 이 네이버 기술을 차례대로 이 포시마크에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이버가 지니고 있는 이 다양한 기술을 이 C2C 플랫폼에 적용을 하면 아마 이 큰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글로벌 시장에 적극 나설 수 있다는 또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지금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서 본인들의 강점을 접목시키기도 하고 MZ세대 같은 젊은 층을 확 포섭을 하겠다. 이런 전략 사실 누가 들어도 좋다고 할 것 같긴 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를 했듯이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기까지가 어렵다는 거잖아요. 네, 뭐 그때 포시마크를 인수했었을 때도 그렇고 사실 아직까지 이 포시마크가 이 적자 기업인 것이 사실입니다. 네. 이 인수를 하거나 이 최대 주주에 오른 기업들이 아직까지 이제 수익이 나지 않는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시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약 한 76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. 시장에서는 올해도 이 포시마크의 영업 손실이 800억 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투자를 해서 이 최대 주주에 오른 왈라팝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2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영업 손실이 약 한 450억 원에 달했는데요. 시장에서는 뭐 이들 기업들이 당분간 이 재무적 기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IT 바이오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.